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원장 당선 이후 첫 대중 강연에서 불교 탄압에 맞섰던 백곡 천흥 스님을 재조명했습니다. 조계종 1급 승가고시가 실시됐습니다. 조선 후기 선승 초이 선사의 다도 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총지종 추계 스승 강공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교화 방편과 종단의 미래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다양한 불교 영화가 상영됐던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원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대중 강연을 펼쳤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선 왕실의 불교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 교단을 지켰던 백곡 천흥 스님을 재조명하고 불교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선의 18대 왕인 현종이 불교를 탄압하자 상소문 형식의 간패 석교소를 올린 백곡 천흥 스님. 8,150자로 이뤄진 간패 석교소는 조선의 모든 상소문 가운데 가장 길고 분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정 왕후와 백곡 천흥의 호법 활동을 주제로 봉은사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직접 나서 천흥 스님의 생애와 정신을 재조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간패 석교소를 보면 천흥 스님의 불교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곡 천흥 스님의 대문장가이면서 선교를 내위를 저로 겸비한 학자이고 고승했다. 현종께 간패 석교소를 올려가지고 봉은사와 봉선사 철폐를 막았다. 원행 스님은 학술 자료집을 통해 당시 현종이 강남 봉은사와 남양주 봉선사 등을 폐쇄하려 했고 스님을 모두 환속시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종의 가혹한 패불 정책 속에서 천흥 스님이 상소 제출이란 방법으로 부당성을 주장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간패 석교소엔 패불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천흥 스님의 반박 담론이 조목조목 담겨져 있다고 원행 스님은 말했습니다. 백곡 천흥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유생들 부인들이 그러면 전부 다 밭에 나가서 길쌈하고 뭐 심고 김매느냐 그 말이야. 15세 때 속리산 법주사로 출가한 천흥 스님은 쌍계사를 찾아가 당대 최고의 고승인 벼감 각성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후 1680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닷새간 대법회를 열었고 같은 해 7월 금산사에서 세수 64세, 범납 49세로 원적에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천흥 스님과 관계된 전국의 사찰은 상당수에 달한다면서 강남 봉은사 역시 그중에 한 사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곳에서 시를 읊고 노래하였던 시인과 묵객은 수만이 넘으며 이런 칭찬을 봉은사 중수기 대각 경계집 등에 쓰셨다. 이 봉은사가 얼마나 큰 국찰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행 스님이 펼친 첫 대중 강연의 주제는 호법승 천흥이었습니다. 천흥 스님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재조명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업부장과 국장 인사를 끝으로 36대 총무원 집행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종무 행정에 돌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 사업부장에 주해 스님을 임명하고 기획국장에 범종 스님, 홍보국장에 용주 스님, 감사국장에 효신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사회국장에 해청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법오 스님, 호법국장에 재환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법부 상임감찰의 일장 스님과 철견 스님, 호법과장의 보선 스님, 조사과장의 여여 스님, 사서실 사서에는 보현 스님과 덕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모두가 화합하고 위계 질서를 잘 지켜 한국 불교의 위상을 세워달라면서 항상 선공후사의 자세로 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의 승납 25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 1급 승가고시가 실시됐습니다. 오랜 수행 경력을 갖춘 스님들도 시험 앞에서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승납 25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 1급 승가고시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치러진 1급 승가고시에는 비구와 비구니 각각 49명 등 모두 98명이 응시했습니다. 1급 승가고시에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과 해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스님으로 종단 지도자과정 법계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면접관들은 응시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수행 이력서와 종단 발전을 위한 제안서 등을 토대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면접 고사장에서는 응시생들의 승납에 맞는 수행과 포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스님네가 기본을 안 하면 나는 직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그쪽 스님들은 직업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가 그쪽 전문가인 척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상처를 입고 살아요. 의무적으로 강원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계율을 반복대로 되도록 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계율 자체를 너무 몰라요. 시험에 응시한 스님들은 면접 대기 장소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랜 수행 경력을 갖춘 스님들도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을 좀처럼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급 승가고시부터 차례로 시험을 치러 1급 승가고시까지 마친 스님들은 홀가분한 듯 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인재불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회에서 우리 스님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소임을 잘 봐가지고. 근데 소임이라는 것은 솔직히 옛날부터 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한 스님들의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종단 발전 방안과 관련한 제안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하면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지도자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문화 후원단체인 도솔회는 내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제2회 도솔 전국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사찰과 불교단체 합창단 11팀이 경연을 벌이고 지난 1회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릉빈가 합창단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김영균, 국악가수 이봉근, 성악가 이보은, 이가연의 축하 무대도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팀에게는 상금 7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모두 2,6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BBS 불교방송은 이번 대회 본선을 TV로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조선 후기 선승 초이 선사는 우리나라의 차문화와 다도를 정립한 선구자로 꼽힙니다. 초이 선사의 다도 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어 보관하고 차를 마시는 법이 한지 위에 섬세하게 화필로 표현됐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차를 닦는 모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즐기는 풍경이 정겹게 다가옵니다. 조선 후기 차 문화 보급을 이끈 다성 초이선사의 차와 선의 정신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다송과 다신전을 주제로 한 선차 그림전이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수백 년의 시공을 초월해 차와 선이 하나라는 초이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해남 대흥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선묵화의 거장
담원 김창배 화백의 선차 그림전을 열었습니다. 대흥사가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대흥사는 한국차의 본산입니다. 다성 초이 스님께서 계셨던 이곳에 제가 2018 전남 선차 국제교류 대회를 즈음해서 동다송과 다신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담원 김창배 화백은 차와 그림의 오묘한 조화를 이룬 작품들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선묵화는 깨달음의 경지와 예술적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자 불교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김화백의 선묵화는 불교의 마음 수행을 고요하게 그린 그림으로 간결한 여백 의미가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화백은 이번 다도전에서 초이선사가 저술한 동다송 17송과 타신전 23절 등 총 40점을 비롯해 선차를 주제로 한 그림 108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다송을 그림으로 17송을 다 그림으로 그렸고 또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23장 총 40점 그리고 기타 선차 그림 포함해서 108점을 이 자리에서 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남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개최한 이번 그림전은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정통 밀교종단 총지종은 1년에 2차례 전국의 모든 승직자들이 모여 종단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스승강공을 진행하는데요. 올해 추계 스승강공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화 방편과 종단의 미래 발전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밀교종단 총지종의 본산이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도심 포교도량 총지사에 육자대명 왕진원 염송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내걸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총지종. 총지종의 최고 어른인 종령 법공대종사를 비롯한 종단의 모든 스승과 전수들은 한자리에 모여 2박 3일 일정의 추계 스승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스승강공은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열리는 행사로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종단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현재 종단이 장기간에 걸쳐 침체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성에 젖어 교화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신 먼저 돌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차원의 교도 대표들이 우리 성단보다도 오히려 더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단의 현실과 또 앞날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단도 거의 비슷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공대종사는 특히 시대 사회적 변화에 알맞은 교화 방편을 모색하고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승직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창종 당시부터 내려온 제도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종도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기반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에 주력해 어려운 현실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교화라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성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무슨 술수나 묘책이 그렇게 쉽게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그 시대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겠죠. 앞서 총지종은 제142회 종의회에서 올해 추가 경영 예산 심의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추계강공을 기점으로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를 화두로 밀교 중흥과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예술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문화원의 부실관리 문제와 박물관 등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 홍보원이 전 세계 32곳에서 운영하는 제외 한국문화원.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까지 하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외한국문화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채용 비리와 현지 직원에 대한 갑질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외한국문화원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제외문화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임명된 70명의 한국문화원장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64명, 민간인이 6명에 불과했다면서 민간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원장은 지금까지처럼 그냥 문체부 공직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 전문가 등 민간에게도 개방을 해서 좀 더 현지 사정에 밝고 또 거기에 적절한 인물들이 해외 문화원장의 선발과 임용, 지휘 감독 권한은 외교부에 있지만 해외 문화원의 예상 집행은 문체부 소관이라는 점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선발은 이제 인사혁신처와 외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과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문화 전문가라든가 좀 그런 분들 선발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방제 시스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국 739개 박물관의 46%, 184개 미술관의 40%가 스프링클러조차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6일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실태, 해외 반출문화재 환수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보급 불교문화재로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백제 금동관음 보살상의 국내 환수를 위한 소장작 측 간의 협상에 결렬돼 문화재 당국의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정상화의 원년을 선언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하고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을 선보여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였는데요. 특히 다양한 불교 영화가 상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에서 진행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영화 다이빙벨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탄압과 영화계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올해는 진정한 영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년 약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좀 침체 국면이 있었는데 전부 극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청사진을 새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좀 극복하고 어떤 방향으로 새로 도약을 해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영화제는 지난 4일부터 열흘간 모두 79개국 324편의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불교 영화들이 상영돼 불자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후 세계로 모시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삶과 죽음을 반추하는 영화 천국으로 흐르는 강을 비롯해 대만과 네팔의 합작 단편 영화 슈퍼 동자승, 일본 전통 다도를 소재로 한 이르시 호일 등이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북한 평양 방문으로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화제 관계자들과 함께 폐막 선언에 동참합니다. 부산시는 남북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해 북측 영화인과 북한 영화를 내년 영화제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평양국제영화축전을 연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돼 벌써부터 영화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30번째 시간으로 불자과학자이자 국내 지진학 박사 1호인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를 조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진 전문가이자 지구물리학 연구와 발전에 앞장서온 이기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지극할지의 길도, 지도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이기화 교수가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일을 겪던 시절, 고향 친구였던 당시 서울 법련사 주지 현호 스님을 통해 송광사 스님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불교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때 송광사 방장이신 그 구산 스님하고 일각 스님들이 송광사에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법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 법문을 듣고 제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이 불교에 있다. 그게 불교의 귀한 겁니다. 뒤늦게 불교에 입문했지만 이 교수의 불교를 향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불교 언론인 법보신문에 10년간 꾸준히 칼럼을 연재했고 교수직을 은퇴할 무렵에는 중국 명나라 시대 학자였던 원효범이 선승 운곡선사로부터 배운 4가지 교훈, 요범사훈의 내용이 담긴 책을 번역했습니다. 제 은퇴 기념식에 오시는 분들한테 집에 가서 본인도 보고 가족도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 전공 분야에 책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불교에도 좀 좋은 책을 좀 제가 쓸 수는 없으니까 번역해보자 해가지고 이 명예교수는 이어 2007년엔 책 왜 나무 아미타불인가 그리고 2013년에는 우리는 모두 부처다를 펴내는 등 번역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3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여러 번의 삶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넘어진 이 교수를 일으켜준 것도 바로 불교였습니다.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마다 저희 관세음보살을 이험하고 그 어려운 경지를 넘어가고 근데 불교는 명확하게 인생의 의의를 가르쳐줘요. 인생의 참된 의의는 생사해탈을 찾는 것이다. 명확하게 인생의 의의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열심히 수행함을 통해서 소위 그 안심인명,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운명을 세우는 거 그걸 불교가 나한테 줬거든요. 굉장한 수학이죠. 이기화 교수는 한국 불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불자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불교가 현대 우리 인류 문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방책을 지혜가 불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불교 지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TV라든가 혹은 종편 또는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올해로 78,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 살아온 이기화 교수. 이 교수는 앞으로도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불교 교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불교가 너무나 깊고 심오하고 또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얻은 그 불교의 가르침을 가능한 대로 주위 사람들이라든 그런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널리 좀 전하는 걸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북 보은군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 생태교육장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랜데일시 위안부의 날 출품작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지난 2012년 보은군과 우호 협약한 뒤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펴고 있는 그랜데일시는 7월 31일 위안부의 날로 제정해 해마다 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직장인과 전문가를 위한 역사문화 강좌, 한국 고대의 생활문화 탐구 2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강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2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한국 전통천문학과 백제의 궁원,
삼국시대의 동물상과 식생활 등이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칩니다. 순창군은 풍산면 향가터널과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순창으로 떠나는 시네마 가을 여행과 야단법석 맛있는 순창이라는 주제로 쿠킹 클래스, 뮤직 페스타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폐막됐습니다. 영화 다이빙벨 파문 이후 불거진 정치적 탄압과 영화계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올해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영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호응하듯 이번 영화제에서는 역대 최다인 324편의 영화들이 선보여 그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불교 영화들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천국으로 흐르는 강과 슈퍼 동자승, 일일 시오일 등의 불교 영화들이 선보여 관객과 평단의 찬사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꼭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불교적 소재의 영화들이 많이 제작돼 상영되고 있죠. 생과 사, 만남과 헤어짐, 인연과 행복 등 인간 존재의 본질을 구축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바로 불교적 가치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